코인 사기에 낚이면 알거지가 된다. 암호화폐 사기 수법. 가상자산 시장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들은 분산형 장부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손쉽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다양화하고 있죠.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는 항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리스크와 함께 찾아오는데 보안에 대한 주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ICO와 토큰 발행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자금을 유치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다양한 투자 기회에 따른 유혹, 그리고 부족한 지식으로 인한 판단 실수 등이 원인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작전 세력의 사기적 수법에 많이 당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수많은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금융상품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은 투자 사기 피해 소식이 보도되면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나?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속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층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과거와는 다르게 시골에서도 이런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옥장판 사기나 건강식품, 화장품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코인, 즉 가상자산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 잔치를 열어주고 노래도 부르며 사기를 치던 일당들이 이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코인을 사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치금 보장, 월 몇몇 % 수익 약속한다 같은 문구로 속이던 사기꾼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기도 하며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깊게 금융상품에 접근하고 약속된 수익이 현실적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 이런 사기에 대한 경고를 전하고 함께 방지하는 데 기여하면 더 좋겠죠. 함께 조심하고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조 원대의 투자 사기. KOK 토큰이라는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한류 OTT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투자자를 모았는데 이 토큰의 운영은 철저한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18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4조 원대의 투자 사기 피해가 생겼는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때마다 약속된 수익 외에 보상을 추가로 주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여 큰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한 배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코인 개발 운영업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으며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지만 가치는 10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운영진이 코인을 팔아 차익을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마음을 이용해 훔쳐진 돈은 크게 불법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신기술로 포장되어 돈 벌고 싶은 마음을 훔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신고 건수는 2달 동안에만 406건에 달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수익 보장 사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가 널리 퍼지는 이유 중 하나는 범죄자들이 설계부터 완벽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범죄를 추적하고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을 자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사기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나 유사수신으로 고소 고발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유사수신 규제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굴 기계를 이용한 사기 수법. 가장 기본적인 수법 중 하나로 암호화폐 채굴 사기입니다.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는 광부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해당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채굴 자체는 합법적이며 법에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사기가 시작됩니다. 사기꾼들은 채굴 회사로 가장하여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합니다. 보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100%에서 300%까지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유인된 투자자들은 자신이 채굴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는 사기인 경우가 많아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사기꾼들은 빠르게 도망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암호화폐 상장을 이용한 사기 수법. 두 번째 유형은 ICO 관련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의 IPO와 비슷한데 암호화폐가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이런 ICO를 이용해 사기를 치곤 합니다. 우리 회사가 만든 암호화폐를 곧 상장합니다라는 홍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데 상장이 안 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리스크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은 이미 거래 가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 암호화폐인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사기꾼들은 암호화폐를 매력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상장이 임박했다, 상장 후 가격 폭등 예정 등의 홍보로 투자자들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상장이 임박한 1,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보내준다고 선전합니다. 이런 말에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기는 과거 주식시장에서도 비상장 주식으로 IPO 사기를 치던 사기꾼들이 이 시장으로 옮겨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이런 ICO를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으니 여러분은 항상 신중한 투자와 정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단계 사기를 이용한 사기 수법. 세 번째 유형인 다단계 사기는 과거에도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2005년에 터진 제휴그룹 회장의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강남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 2조 원대의 대형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이런 다단계 사기는 한 사람이 자기 아래에 여러 사람을 포섭해오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과도한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고 이익금 중 일부는 이를 포섭해온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의 사기로 인해 일찍 가입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지만 결국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암호화폐 금융사기에서는 주로 원금 보장, 고수익률 보장 등을 미끼로 내걸고 신입 회원을 유치해 암호화폐를 팔게 합니다. 그리고 유치한 회원에게는 유치 수당을 건네주는데 이런 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인증샷을 올려 환상을 심어주는 수법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한 번 사기에 휩싸이면 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데요. 검찰이 범인을 잡아도 생활비 등으로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 금액의 절반도 회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카지노 복권 방식을 이용한 사기 수법. 작년과 올해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 변종 방식은 카지노와 복권을 결합시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암호화폐를 만드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회사가 암호화폐를 만들었다는 말만으로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는 특성을 이용해 암호화폐와 도박을 결합시킵니다.
암호화폐 외에도 토큰이라는 새로운 가상자산을 만들어 카지노의 칩이나 토큰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토큰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잡코인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개당 1원짜리 토큰 1,000만 개를 받는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갖고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카지노처럼 도박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이트에서는 카지노처럼 게임에 베팅하는 방식이나 복권처럼 당첨되면 코인을 당첨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 등 다양한 도박 게임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런 도박을 즐기던 중에 갑자기 사기꾼들은 도망가 버리고 암호화폐 거래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갖고 있던 암호화폐와 토큰은 원래부터 실물은 없이 컴퓨터 화면에서만 존재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금세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시세조종과 보호예술을 이용한 사기 수법.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에서 이런 호재가 있다라던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떠들어대면서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와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들은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사기꾼들을 PM이라고 부르는데 주가 조작이나 부동산 투기꾼을 일컫는 용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PM들은 특정 암호화폐를 사고 팔면서 가격이 안 떨어지게 유지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조작되면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수백억 원이나 수십억 원을 쉽게 잃게 되죠. PM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이어서 보호예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수법은 돈을 맡겨놓은 뒤에 당분간 못 찾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보호예수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개념을 가져온 것이죠. PM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암호화폐를 넘겨준 뒤에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사기로 알아채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팔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가격은 대폭락하게 됩니다. PM들은 대폭락이 오기 전에 높은 가격에 팔고 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해킹과 암호화폐 선물에 대한 사기 수법. 먼저 해킹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해킹 사범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목표로 해킹을 시도하고 돈을 빼가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큰 사건은 아직까지 없지만 해외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낸 사례도 있었죠. 은행이 해킹당하면 고객의 돈을 배상해주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를 보상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방식은 북한이 선호하는 해킹 스타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선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현물과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기꾼들은 선물 관련 파생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당 100원인 암호화폐의 가격이 3개월 뒤에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가격이 1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이자 10%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파생 상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PM들이 가격을 조작해 망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가격을 1원 이하로 만듭니다. 이는 불법적인 시세 조종 행위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선물을 활용한 사기는 주식 사기꾼들이 이전에 사용한 방법과 유사합니다. 이런 PM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와 사기를 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외환 거래에서 사용되던 수법 중 하나인 환치기. 환치기는 뇌물이나 마약과 같은 불법 거래에서 나온 자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환치기 수법이 암호화폐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치기 수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국과 한국에 각각 환치기 조직이 필요합니다. 의뢰자가 중국의 조직에게 대량의 돈을 건네주면 한국 내에서 수수료를 떼고 의뢰자에게 국내 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과 한국의 사람들을 두고 있는 암호화폐 환치기 조직은 비트코인과 같은 알려진 암호화폐 대신 추적이 어려운 중간급 암호화폐를 활용합니다. 의뢰자가 돈을 건네주면 중국 조직은 해당 금액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한국 조직에 송금합니다. 이러한 암호화폐를 통한 환치기는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수수료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은 조직이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투자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기꾼들은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호화폐 사기꾼들은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선전하면서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과 같은 높은 수익을 약속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높은 이윤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 높은 이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심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암호화폐 사기꾼들은 사회적인 활동에서 활용되는 트렌드나 핫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이때는 항상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기꾼들은 흔히 명목상의 보호와 안전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때는 항상 실제로 어떤 보호가 제공되는지, 회사의 신뢰성은 어떠한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사기꾼들은 주로 첨단적이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회사 이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애플 알파나 구글 스타트와 같이 영어 이니셜을 사용하여 회사 이름을 지어서 애플이나 구글과 연관된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일단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능이 있어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수단만으로는 사람들을 속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비싼 빌딩에서 홀을 빌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기에는 연예인이나 연예인 동영상을 활용합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여 그들이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합니다. 사기꾼들이 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나요? 주로 중년층이나 고령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율로 수익을 약속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수익률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강조하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을 입증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 30% 또는 100% 수익을 내겠다고 약속하는데 이는 현재의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이율에 귀 기울이게끔 설득하는 데 주력하죠. 하지만 이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사기꾼들은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수익 인증샷을 올려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사진이나 다음 달에는 3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700만 원이라고 하면서 통장 사진과 함께 6개월 정도 홍보를 해요. 이런 홍보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끌려 들어오게 돼요. 특히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부터 저학력자, 노인, 퇴직자, 그리고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그런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조심해야 해요.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홍보를 보면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돈을 투자하지 말고 항상 의심을 가져야 해요.
만약 누군가가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고 있다면 그건 대부분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눈에 띄게 높은 이율을 가진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양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자본시장법은 일반적인 주식이나 선물에 대한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암호화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서 금융감독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직접적인 조사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암호화폐 사기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상의 사기죄뿐이며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많아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죠. 암호화폐 사기는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중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중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신중한 투자와 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와 경험 공유를 통해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 조언. 첫째, 원금 100% 보장이라고 약속하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원금 보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한 달 수익률이 10% 이상이라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1년에 120% 수익률은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상 수익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수익 인증샷이 자주 올라오면 의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증샷이나 홍보 자료를 통해 금전적 성과를 어필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 설명회에서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직접 투자했다는 주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며 실제로 이들이 투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섯째, 새로운 회원을 데려온다고 후원 수당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사기 수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의 물품을 사도록 유도하고 그중 일부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의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5가지 주의 사항을 명심하면 암호화폐 사기에 노출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항상 조심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자산타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